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건넨 말인데 자녀는 잔소리라며 거부합니다.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마음은 멀어져만 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왜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걸까요? 왜 대화할 때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세대 간의 괴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자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그들과 아날로그 세대인 우리 사이의 간격은 때로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간격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접근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통 방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진정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진짜 대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자녀와 더 가까워지는 대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세대 차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단순히 생각의 차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세대 차이의 본질은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언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단순히 단어나 문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방식, 표현의 방법,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부모 세대는 경험과 지혜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에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어 합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자유와 자기 표현을 중시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성세대의 틀에 맞춰지기보다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 때문에 소통에서 엇갈림이 발생합니다. 부모의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말은 자녀에게는 옛날 얘기로 들립니다. 부모는 소중한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려는 것이지만 자녀는 그것을 현재 자신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과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분명히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언어를, 자녀는 부모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먼저 부모의 언어를 이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발달 과정상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자녀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자녀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언어를 번역해주는 다리를 놓으면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고보다 공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즉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해결책을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정말로 조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면 마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공감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면 스트레스 받을 만하지. 이런 짧은 공감 한마디가 길고 무거운 충고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은 자녀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너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너는 혼자가 아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 메시지가 전달되면 자녀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야말로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공감이 먼저일 때 비로소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스스로 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조언이나 충고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공감 없는 조언은 잔소리가 되지만 공감 후의 조언은 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고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많이 속상한 것 같구나. 불안한 마음이 클 것 같아. 이렇게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면 자녀는 자신의 마음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의 시각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일도 자녀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놀라운 효과를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이 말은 자녀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 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현재 자녀의 상황을 과거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 방식이었고 우리는 그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을 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와 지금은 사회적 환경, 경제적 상황, 기술적 조건, 심지어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생 직업의 시대입니다. 우리 때는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때는 정보가 부족해서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과거의 기준을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아빠, 엄마는 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거의 기준을 강요하면서 현재 자녀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고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다르구나. 내 세상은 어떤지 알려줄래? 이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나는 너의 현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현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녀의 세상이 우리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동시에 다양성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해졌지만 동시에 협업과 소통 능력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재의 특성을 이해할 때 자녀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절실한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을 존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를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무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맞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랬다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 볼 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도 자녀로부터 배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가진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교류가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과거와 현재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지혜를 현재의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되 현재의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탐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대화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명령보다 질문을, 잔소리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형 대화는 자녀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마치 자신이 생각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곧바로 반발심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명령형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좋은 일은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명령형 언어는 그런 욕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령 대신 질문을 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을 듣고 싶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이 대화를 이어가게 해줍니다. 질문이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질문은 자녀의 생각하는 능력을 인정해줍니다. 둘째, 질문은 자녀를 대화의 주체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질문을 통해 자녀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부모가 강요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조언보다는 자신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론 때로는 명확한 지시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나 법적, 윤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질문을 통한 대화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잔소리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자녀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려고 합니다. 건강 관리부터 공부 방법, 인간관계, 미래 계획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길고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긴 설명과 반복적인 조언은 오히려 자녀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건강 챙겨라. 응원한다. 믿는다. 이런 짧지만 따뜻한 말들이 자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왜 짧은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까요? 첫째, 기억하기 쉽습니다. 둘째, 핵심만 담겨 있어서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셋째, 부담스럽지 않아서 거부감이 적습니다. 넷째, 반복해서 전달하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문자나 메신저도 좋은 소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면대면 대화에서는 어색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문자로는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런 가벼운 안부가 오히려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자녀도 부담 없이 답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도 결국은 보완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만으로는 깊이 있는 소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메시지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는 직접 대화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을 할 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추궁하듯이 묻는 질문은 오히려 자녀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왜 그랬어?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같은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처럼 자녀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명령보다는 질문을, 잔소리보다는 메시지를 통해 소통할 때 자녀와의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자녀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부모는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 가정의 대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방에서 문을 닫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집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가정의 현실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대 차이는 핑계입니다. 진짜 문제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대화하는 방식,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는 어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달갑게 들렸나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편안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미루는 마음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대화해야지. 좀 더 크면 알아주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거리를 점점 더 벌려놓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시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절실히 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 자녀에게 다가가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오롯이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어떤 기분이니?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니?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자녀도 당황할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관심이 자녀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모와 자녀가 왜 가장 멀게 느껴져야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쓰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이 여러분과 자녀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 걸음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녀와의 진정한 소통,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